여기 브라질 상파울로의 에비뉴 인터내셔널 스쿨. 각국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재원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인데요. 최근 아이들의 급식 메뉴가 바뀌면서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상위 1%가 다닌다는 꿈의 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제시카예요. 저는 12살 제이슨과 10살 에이든 2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 브라질 주재원으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브라질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모든 학부모가 그렇듯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서 산다는 건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의 회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때가 있는 법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을 떠나서 공부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브라질행을 반대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해외에서 살아보았던 제 경험 때문인데요. 저는 20대 시절 꿈에 그리던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어요. 제가 선택한 나라는 유럽의 오스트리아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사계절 내내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처럼 세계 최고의 음악가를 배출한 예술의 나라에서 원 없이 클래식을 즐기며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은 기회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종종 저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돈 버는 일은 다 고되고 힘들다지만 저는 혈연단신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죠. 미국에서는 늘 곁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저는 외국 생활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짐했고 해외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준비와 철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브라질 발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하고 며칠 뒤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는 이번에 브라질에서 일할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고 싶다고요. 저희 남편은 글로벌 뷰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의 에스테틱 시장 규모가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대요. 지금 브라질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회사의 명운이 달렸다고 이번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실적에 따른 연봉 상승은 물론이고 승진 가점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이슨과 에이드는 주재원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브라질의 상위 1%만 다니는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커리큘럼도 미국과 같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입시를 하더라도 브라질에서의 교육 과정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유학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걱정도 없다고 했죠. 게다가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고 회사의 몇몇 동료들도 함께 출국하는 거라서 예전처럼 외롭지도 않을 거고 본인도 가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닐 학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사에서 입학을 지원해주는 학교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보여준 홍보 영상에 홀리듯 이끌린 저는 브라질의 국제학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말처럼 상위 1%가 다니는 학교가 틀림없어 보이긴 했어요. 학교의 시설이며 교육 커리큘럼, 교사 인프라까지 완벽한 수준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말이 주재원 자녀는 학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며 쐐기를 박았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의 간곡한 설득은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아이들에게까지 브라질 학교 영상을 보여주면서 엄청 좋은 곳이라고 어필하는데 한창 호기심이 많은 제이슨과 에이드는 그날부터 브라질에 가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결국 세 남자의 간곡한 부탁에 브라질행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큰 결심을 해준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고, 저도 막상 브라질행을 결심하고부터는 남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브라질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외국으로 전학시킨 거라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가 2명이고 남자애들이라서 같이 의지가 될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특히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는 남아있던 걱정까지 말끔히 지울 수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모인 체육관부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부터 각종 연구를 위한 실험실, 토론실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다양한 악기가 준비된 음악실과 연극 수업과 공연을 진행하는 극장까지. 제이슨과 에이든이 최고의 교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선생님과 교직원들도 무척 친절했는데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으면 즉시 답변을 해주었어요. 학교의 수준이 높고 학비도 비싸서인지 학부모의 요청에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느껴졌죠. 사실 저는 브라질에 온 이후에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 조금 답답할 때가 있긴 했지만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남자아이 2을 키우고 있어서 오스트리아 생활 때처럼 외롭지는 않았어요. 제가 종종 외로워할 때면 남편은 회사 동료의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보라고 했지만 사실 남편의 회사가 같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서 어울리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브라질 생활에 차근차근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 달 뒤 인터내셔널 데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제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서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 나라별로 전통 의상을 입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소통의 장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날은 아무리 소극적인 아이들이라고 해도 자국의 자부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에 온 후로 미국 학부모회에 제대로 참석할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학부모들과 안면도 트고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할지 정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날짜에 준비물을 가지고 학교로 향했는데 저는 처음 참여하는 행사라서 궁금한 것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준비물은 잘 챙긴 건지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어요. 단순한 아이들의 이벤트로 생각했는데 막상 행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니까 학부모인 제가 더 긴장되고 떨리는 거 있죠? 저는 브라질에 친구가 없으니 집에서 지내는 일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게 된 거라서 더 설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입구 한가운데 다른 부스보다 2배 큰 부스가 있더라고요. 태극기와 간판을 보고 한국 부스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행사 총괄 부스거나 인포메이션 부스로 착각할 정도로 부스 위치며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죠. 사실 저는 막연하게 세계의 초강대국은 미국이니 우리 부스에 가장 볼거리도 많고 손님도 몰릴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보니 한국 부스가 제일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슬쩍 주변에 있는 미국 엄마에게 물어보니 매년 한국 부스를 제일 크게 만든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인기가 제일 많아서 매출도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예전에는 한국 부스도 일반 부스들과 같은 크기로 오픈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한국 부스는 따로 가장 넓고 좋은 위치에 오픈한다고 했어요. 제가 더 신기했던 건 부스를 운영하는 엄마들의 태도였어요. 사실 인터내셔널 데이라는 게 자원봉사의 성격이라서 결제는 모두 주최 측에서 만든 쿠폰으로만 받고 나라별 부스 수익은 전액 기부되거든요. 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게 힘들기도 할 텐데 한국 부스를 운영하는 학부모들은 이 행사에 진심이었어요. 한국 부스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었는데 올해는 김밥, 김치전과 닭강정에 믹스커피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요즘 해외에서는 한국에 김밥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서 모든 부스를 통틀어 김밥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 엄마들은 김밥을 예쁘게 잘라서 먹기 좋게 1인분씩 도시락으로 포장해서 팔았는데 저도 먹어보니 다양한 채소와 밥을 해조류인 김으로 말아낸 음식이라서 건강에도 좋은 웰빙 음식인데다가 맛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각 재료의 맛이 고소하게 어우러지고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서 한국 음식은 다 맵고 짜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김밥보다도 김치전이 너무 맛있었는데 고소하고 매콤해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던 김치 후기는 대부분 맵다는 평이 많았는데 김치전은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게다가 기름에 구운 음식이라고 했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먹을수록 입맛이 살아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닭강정을 너무 좋아했는데 치킨을 더 바삭하게 튀겨서 달콤한 양념을 입힌 메뉴였어요. 어른인 제가 먹어도 달콤하고 바삭해서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용기에 담긴 닭강정을 몇 그릇이나 비웠는지 몰라요.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저도 부스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처음 보는 한국 엄마가 한국의 믹스커피를 맛보라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걸 왜 주는 건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첫째 제이슨의 친구인 이든이 엄마였어요. 언젠가부터 제이슨이 이든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서양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든이도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에이든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아이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어서 너무 고맙고 좋은 친구가 생겨서 안심이라고 활짝 웃어주었죠. 이든 엄마의 말을 듣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마침 체력이 떨어질 찰나에 건네받은 커피가 너무 고마웠어요. 시원한 얼음이 동동 띄워진 아이스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세상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거든요. 달콤하고 향긋한 밀크 커피 향에 기운이 솟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고 정산을 하려는데 한국 부스는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뭘 하는 건지 봤더니 이든 엄마가 한글로 이름을 적어주는 캘리그라피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이벤트였는데 이든 엄마는 모든 이름을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 가더라고요. 저희 부스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저도 한국 부스에 방문해 보았거든요. 이든 엄마에게 제 이름인 제시카를 말했고 제 이름을 한글로 적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고민 없이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는 건지 물어보니 이든 엄마가 자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찡긋 웃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든이의 이름이 영어인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이든이는 착하고 어질다는 뜻을 가진 한글 이름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영어처럼 들리면서 뜻까지 너무 예쁜 한국어가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모든 부스의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올해 매출 1위도 역시 한국이었어요. 아침에는 미처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한국 부스는 메뉴판도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을 해서 코팅 후 걸어두었더라고요. 다른 부스는 즉석에서 매직으로 쓴 손글씨 메뉴판이었거든요. 게다가 부스 입구에는 BTS가 한식을 먹고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걸어두었어요. 한국 엄마들이 손재주가 좋고 감각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센스 있는 준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부스를 정리하는 한국 엄마들이 보이는데 다들 힘든 기색 없이 너무 즐겁고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국 학부모회에 경제적인 이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전혀 고생처럼 느끼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자체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내셔널 데이를 무사히 마치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학부모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 투표를 진행하니 참여해달라고요. 우리 학교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사립재단 학교라서 모두 미국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급식 역시 미국식으로 운영 중인데 별다른 문제 없는 줄 알았던 급식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투표를 진행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최근 미국 농무부에서 학교 급식으로 초코우유와 딸기우유 같은 가공유 제공을 금지할 거라는 거였어요. 요즘 미국에서 소화비만, 소화당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범이 급식으로 제공되는 초코우유와 딸기우유로 지목되었대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학교에서 흰우유 대신 첨가물을 넣은 가공우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흰우유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성장기 청소년들의 우유 섭취량을 늘린다는 이유로 달고 맛있는 가공우유를 주는 거죠. 학생에게 우유 선택권을 주는 경우에도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맛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흰우유가 아닌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우유를 선택해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공우유를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소화비만 문제가 심각해지니 미국 농무부에서 원인을 조사했고 가공우유가 학교 급식에서 제공하는 당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공우유 제공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 학교의 학부모들이 모를 리 없었고 공개적으로 미국식 식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높은 열량 위주의 튀긴 음식이 중심인 미국 식단인데 소화비만 논란까지 생겼으니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급식 메뉴를 더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고요. 우리 학교는 학부모 의견에 대한 수용이 개방적이고 꼭 피드백을 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곧 급식 메뉴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투표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야채 섭취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기본 식단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 식단이 화두에 올랐어요. 모두 얼마 전 인터내셔널 데이에서 한국식 음식을 먹어본 터라 그 맛과 영양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행사 이후로 친해진 이든 엄마에게 물어보니 한국 엄마들은 학교 급식을 전적으로 신뢰한대요. 한국에서는 보통 우유 급식 때 흰우유가 제공되고 초코우유를 먹고 싶은 아이들은 초코맛 분말을 따로 사와서 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급식은 공공보건을 고려해 상당히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난 행사 때 한국 음식의 건강한 재료와 풍부한 영양에 뛰어난 맛을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메뉴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렇게 학부모 회의 결과 한식 메뉴를 제공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치만 당장 한식 메뉴로 바꾸는 건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한식 메뉴로 시험 운영을 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브라질 내에서 한인 셰프님을 모셔와서 한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제공해 보았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렇게 한국 식단은 압도적인 지지와 확신으로 우리 학교의 급식 메뉴가 되었죠.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로 한 나라의 음식이 정기 식단에 포함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식 운영 초기라서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한식 메뉴가 나와요. 셰프님의 일정도 있다 보니 당장 한식 제공 일수를 더 늘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육류와 해산물, 채소의 사용이 조화로운 한식을 통해서 영양 균형이 우수한 저열량의 건강식을 꾸준히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엄마들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미국식 식단이 익숙한 학부모들은 굳이 뭐하러 식단을 바꾸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막상 아이들의 급식 구성을 보고서는 대만족하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2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요. 어떤 학부모들은 한국 식단을 더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잔반이 나오는 양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식 메뉴가 아주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식 메뉴가 나오는 날은 아이들이 더 빨리 줄을 서기 위해 뛰어간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낙은 한식이 나오는 점심시간인데요. 새로운 한식 메뉴를 먹어본 날은 메뉴 이름은 뭐였고 맛은 어땠는지 집에 와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급식으로 나온 닭볶음탕이 너무 맛있었다고 저보고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한국의 면 요리 중에 잡채라는 음식이 있는데 집에서도 먹어보고 싶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두 녀석이 하도 졸라대는 통에 저는 요즘 유튜브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답니다. 저의 새로운 친구인 이든이네 엄마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배우는 중이에요. 학교에서 매일 한식 메뉴를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집에 와서 조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한식이라고 하면 불고기와 김밥에 김치 정도만 알던 수준을 벗어나 다양한 한식 메뉴에 눈을 뜨고 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한식을 마스터할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미국 제시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브라질의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한국과의 식단이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건 한식이 유일하다고 하니 건강하고 맛까지 좋은 우리 음식을 통해 성장기의 아이들이 더 건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감동특공대의 윤아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